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확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드디어 꿈을 이뤘을 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평범한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들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많은 시련과 굴곡을 겪어야만 완성이 된다고 하죠. 저 역시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찰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임신 준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에만 힘쓴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모든 걸 내 뜻대로 될 수 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던 건지 어느 하나 저에게 부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임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만이 앞섰던 지난 나날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마음 편하게 가지면 없던 애도 생기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 요즘엔 40이 넘어도 애만 잘 낳더라. 아, 그건 그렇고 원종이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당신 저녁에 시간 되지? 가서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지. 도련님 드디어 장가 가시는구나. 어떤 여자 데려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랑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어머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아들 둘이 다 장가 갔으니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뭐 싱글벙글이시지. 누가 됐든 간에 자식들 둘이나 장가 갔으니 엄마도 아마 한시름 놓으셨을 거야. 아버지 없이 홀로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말이야. 나 그럼 다녀올게. 이따 저녁에 엄마 내서 보자고. 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알겠어. 자기 잘 다녀오고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가야겠다. 어머님 좀 쉬시게. 이따가 봐요. 한참 몸 관리를 하며 애쓰고 있던 그때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였고 저와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 거라 저 역시도 기뻤어요. 이왕이면 코드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잘 지낼 수 있게 서글서글한 동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어머님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시댁으로 제 발길을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가벼웠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를 마주했는데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상만 좋았지 동서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별로인 인간이었어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준은 있겠지만 제 기준 최악이더라고요. 어머, 도련님, 이제 오시나 봐요? 저도 이제 막 들어가는 길인데. 아,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다. 우리 도련님 눈 엄청 높으셨구나.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어머님도 기다리시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몸도 약하시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기야, 인사해. 우리 형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 집에서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마주칠 거니까 잘 지내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얼른 같이 들어가 봐요. 어머님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보기 진짜 좋네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간략한 인사를 마치고 남편과 어머님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더니 너무 좋으시다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녁 자리는 이어졌어요.
동서는 뒤늦게 머리가 튀어서 대학을 늦게 갔고 의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국가고시 면허시험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의사로 일하고 있다가 난임휴직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의사 선배라고 했을 때 동서가 부담을 느낄까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면 알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는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여자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주부 생활은 어떻냐는 둥, 집에서 노는 게 제일 부럽다는 둥,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할지 정말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다 설거지 두고 갈래요? 제가 하면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과일도 좀 들면서 얘기 좀 나눠요. 네, 그러려고요. 아, 근데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데 그럼 그냥 마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저도 그냥 집에서 마냥 놀고 싶은데. 그런 삶은 어떠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잘 알겠죠? 아, 형님이라 부를게요. 어차피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 그리고 저 국시 보면 의사 될 거니까 만약 어디 안 좋은 데 있음 진찰 받으러 한번 와보세요. 아, 그러죠. 끼리끼리 만나겠지만 도련님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잘 사시길 바랄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막상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이상해지고 참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머나, 제 걱정을 왜 하세요? 전 어차피 의사인데 원종 씨가 저한테 잘해야죠. 의사인 제가 시집 와주는데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의사인 제가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긴 몰라도 될 거예요. 은근 이런 게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원종 씨 인품 보고 선택한 거니 후회는 안 하겠죠. 뒤늦게 공구머리가 튀어 아직 면허시험도 안 본 예비의사인 동서가 저렇게 얘기하니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합리화를 시키게 되었죠.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첫인상이 끝이 났고 동서는 의사면허 국가고시에서 시험을 당당히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 역시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니 참 좋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예비 의사일 때도 고개가 빳빳했던 동서는 진짜 의사가 되자마자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귀여웠습니다. 조금은 예의 없지만 말이에요.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의사치고 약간 경박스러운 것이 사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의사 되니 좋으시죠? 의사 며느리면 주변에 자랑하기 좋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신나셔가지고 동네에 플래카드 들고 자랑하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니 참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엄마가 예물 어떤 거 해주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저 예물 해줄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어? 원하는 거 따로 있니? 그래, 너 의사 면허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는데 원하는 거 해주마. 본 거 혹시 어떤 거야? 어머, 정말요? 역시 어머님은 이렇게 센스 넘치실 줄 알았다니까. 제가 이거 물방울 다이아부터 순금까지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아봤거든요. 요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결혼 전에 맞추러 가자. 이제 곧 결혼인데 그래도 무리하지 않게 지내야겠어. 피로도가 몰리면 안 되잖니. 역시 어머님은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원종 씨가 딱 어머님 닮은 것이 센스가 만점인 거 있죠?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뭐 의사 며느리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워하진 마세요. 그래도 의사 며느리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과잖아요. 옆에서 듣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어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조금 예의가 없다고도 느꼈죠.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고 애초에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자 저에게도 이번에 어떤 선물을 해줄 거냐는 둥 먼저 얘기하면서 알아서 해줄 건데 애초부터 저렇게 뭐 해줘라 하는 게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이게 MZ세대인가 싶기도 했고요. 형님은요? 어머님은 이렇게 예물해 주시기로 했는데 형님은 뭐 선물 없어요? 그래도 이 집에 의사 며느리 들어오는 건데 친구들이 다 놀래요. 저 이렇게밖에 대우 못 받고 시집 간다고 하면 형님은 집에만 계셔서 능력이 없으시려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원하는 선물이 있는 거야? 뭐 해줄 수 있지. 가족으로서 새 식구 맞이하는 건데. 근데 말끝마다 의사를 갖다 붙이면서 꼭 이 집에 이렇게 내가 들어왔으니 모든 걸 해놓아라 하는 격 같아서 기분이 언짢긴 하네. 우리가 동서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쁘거나 한 건 아니지? 그냥 꼭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어이없네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랑 결혼할 원종 씨까지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감나라 배나라 해요? 이래서 집에만 있는 사람이랑 답답해서 상종을 못한다니까. 뭘 알아야 상종을 하지. 꼰대력 웬열? 진짜 어이 장렬. 혹시 저 의사라고 무슨 자격지심 있는 건 아니죠? 진짜 그러면 대박인 건데. 형님 스타일 이제 좀 파악했네요. 진짜 어이 장렬. 아니, 난 그냥 동서가 그래도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기에 하는 얘기야. 그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피곤하잖아. 나도 동서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온 만큼 집안 어른들한테 예의 좀 갖춰줬으면 해. 적반하장 동서의 태도에 저조차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죽어도 안 참는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앞뒤 구분 못해가며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한 식구가 된다는 게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니 그래 뭐 어쩌겠나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가 좀 참아라. 뭐 나이도 어리고 이제서야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 아무래도 학교도 늦게 가고 뒤늦게 이룬 꿈이잖니. 그저 원종이랑 사이좋게만을 바래야지. 뭐 우리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원종이가 데리고 살 건데. 그러게요. 제가 못 참고 말해버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실례를 저질렀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로 요즘 들어 저도 참 예민했나 봐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직 소식 없는 거지? 그래도 너 마음 편한 게 최고니까 그냥 편한 마음 가지면서 살아. 애 없어도 잘만 사는 부부들 많더라. 조금 늦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생각 말고 너 생각만 해. 엄마 몸이 제일 중요하잖니.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항상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임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없어도 괜찮으니 저와 제 남편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 사실상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그래, 마음이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오히려 안정감을 되찾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게 동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래도 좋아하는 서방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잘 알아서 헤쳐나갈 문제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네가 이제 왔다고 인사를 한다며 시댁에 들른다고 하길래 저와 남편도 출동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래도 외국물이라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싶었겠다. 얼른 와서 앉거라. 준비해놨어. 그래도 어머님, 선물부터 받으셔야죠. 여기 크림이랑 스카프, 그리고 카드 지갑이에요. 어머님 선물로 어떠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맙다. 그래도 잘 쓰마. 여행하다가 내 생각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잘 쓸게. 아, 그리고 형님 건 죄송하지만 없거든요. 어머님은 외출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형님은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살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쓸만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주부가 다 그렇죠 뭐. 에이, 그래도 재수씨 너무하셨다. 이 사람 것도 하나 사주시지. 원종이 넌 뭐했냐? 너 영수 섭섭하겠다. 별거 아닌 걸로 참. 아, 죄송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무던하잖아요. 죄송해요, 형수님. 섭섭하시죠? 오히려 서방님과 남편이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 역시도 민망하더군요. 그때 조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유치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꼰대같이 들리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선물 왜 안 사왔어? 라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이 최선이었죠.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보, 왜 그래? 괜찮은데.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아, 그럼 이거 크림 큰애 쓸래? 난 우리 둘째한테 받은 걸로 치마. 크림도 많긴 해서. 큰애가 가져가. 어머, 어머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나갈 데가 어딨다고. 어머님 쓰세요. 원래 나이 들수록 더 가꿔야 하거든요. 형님은 무슨 집에 있으면서 뭘 바라세요, 바라시길? 어머님도 집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원래도 멋쟁이시니까. 그래, 잘했어. 뭐 선물 바라지도 안 하는 걸 뭐.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지. 배고프겠다. 외국 다녀왔길래 칼칼한 거 했어. 서방님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랑 파전 좀 해봤어요. 동서도 이거 좋아할란가 모르겠네. 금방 내올게요. 앉아들 계세요. 속에서 부글부글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인 내가 참자라고 생각했고 선물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싸리 넌 죄다 하는 이 심보 말이에요. 그날 좀 뭐라고 했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어른도 계시고 굳이 어린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는 제 아픔을 건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은 못 참겠더라고요. 대놓고 일부러 저 기분 나쁘라고 아예 긁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상대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죠. 얼마나 옆에서 조잘조잘 신경을 긁던지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나 긁어봐라 하는 마음과 함께 화를 눌렀습니다. 형님, 요즘엔 딩크가 유행이라는데 형님도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면서요?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하시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뭐하러 그러세요? 하기엔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가 쉽게 생기진 않겠다. 동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나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말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일어나 본데 그때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동서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였는데. 가족이니까 더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요즘엔 임신율에 나이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형님은 노산 아니에요? 은근히 어머님도 기다리실 텐데. 그러다 제가 먼저 임신하면 어쩌시려고요? 하긴 전 아직 계획은 없어요. 바쁜 게 의사인데 뭐 의사가 임신할 시간이 있나요? 전 제 커리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임신은 좀 뒤늦게 할 것 같으니 걱정 놓으세요. 설마 뭐 한 번에 되겠어요? 근데 의사 며느리에 임신까지 한 방에 된다고 하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동서 임신 계획까지 알 바 아니고 말 조심 좀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 아픔 후벼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악랄하고 치졸한 거야. 동서가 어려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후회하지 말고 말 가려서 해. 나중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동서는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뭘 잘못 처먹었나 싶은 생각에 쳐다보니 계속 저를 툭툭 건드리며 신경을 긁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린 친구랑 이렇게까지 말다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 진짜 어린 것 본때 한번 보여줘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관의 형태를 이어나갔죠. 형님, 저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특유의 형님 고상한 척 말하는 거 얼마나 듣기 거북한 줄 아세요? 저도 많이 참은 거예요. 우와 떠는 그 모습. 아니 집에서 놀면서 주부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매번 고상을 떠는 거예요? 저 같은 의사도 그렇게 고상 안 떠는데.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돈으로 풍족하게 집에서 노시는 분이 사회생활하는 사람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하시려거든. 본인 앞가림부터 잘하시면서 충고 좀 하세요. 저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제가 그날 형님이 뭐라고 한 뒤로 잠을 못 자요. 알아요? 도대체 본인이 뭐가 잘났길래 나보고 왈가왈부하는지.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앞뒤 구분 못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진짜 별? 머리에 똥 만들어서는 의사면허 타이틀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니?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어쩜 그렇게 뇌에서 거치지도 않고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너 같은 애가 의사한다니까 의사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말. 환자들이 불쌍해. 저 이제 곧 대형병원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소화기내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병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 소화기내과부터 돌긴 할 건데 산부인과도 돌아야 하니까 형님 난임에 관련해서 산부인과 진료보시거든 제가 예약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내게 잘 보여야 형님 신상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 구분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형님? 충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훈계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갓 들어온 의사동서가 자기한테 평생 잘 보이라며 으스대는데 진짜 웃음이 터져 버렸죠. 그리고 그 병원 소화기내과라니 참 세상도 좁고 내 이걸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콧대를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즉시 동서 등짝을 있는 힘껏 갈겼어요. 그리곤 한마디 해버렸죠. 제가 한마디 하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렇게 또박또박 말만 잘하던 인간이 말을 못 이어나가더라고요. 인턴아, 난 네 직속 교수야. 그 병원 소화기내과 지금은 휴직 중이고 너 어떡할래 이제? 당장 바짝 기지 못해? 무슨 형님이 의사라고요? 아니 원종 씨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무슨 형님이 의사를?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음식을 준비하러 들어간 지가 꽤 돼도 거실에 나오지 않자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주방 뒤에서 저희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는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언제나 온화하고 심성이 고왔던 어머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대로 시어머니의 풀스윙에 동서는 나가 떨어져 버렸고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저 어이없어 하기만 했어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다 들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뒤에서 사람한테 막말하면 좋으냐? 그리고 고작 인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난 직업이라고 사람을 걸핏하면 무시해? 아주 보자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네 형님이 너보다 한참 아래로 보여? 네 형님은 지금 대학병원 교수야. 알겠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람한테 주부가 어떻고 저쩌고 지는 인턴이고 어떻고 평생 잘 보여?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어머니, 어떻게 제 뺨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이 집에서 그냥 주부로 지내신다길래 당연히 저희과 교수님이신 것도 몰랐고요. 형님, 진작에 말씀 좀 해주시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애초에 왜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정말 교수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속은 기분이에요. 왜? 동서한텐 주부든 교수든 뭐가 상관이 크게 있나? 어머님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지. 어머님이 뺨을 올려다 붙이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올려다 붙였을 거야. 무식한 게. 이런 마인드로 무슨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너라네 잘 알겠다 아주.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너 같은 건 사회의 악이야. 알아? 인간이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야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가 말을 마치자 동서는 저한테 패기 있게 대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저에게 빌었어요. 아마도 본인이 처음으로 돌과의 교수라고 하니 이런저런 신경이 쓰였던 거겠죠.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자 서방님이며 남편이며 하나둘 주방으로 몰려들었고 어머님은 이런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며 서방님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서방님 표정 또한 동서에게 정이 다 털린 눈빛이더군요. 아마도 연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의사지휘를 앞세우며 피곤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이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애초에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만 올린 거니 다 취소해.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 내 처음부터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너희들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 허락한 결혼인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원종이 너 선택해. 얘랑 계속해서 살 거면 너도 이 집에서 들락날락 거리지 마라.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아 보이니까. 형님, 아니, 교수님, 죄송해요. 아무리 인턴이 여러 과를 돈다지만, 그래도 수학이 내과 가면 교수님은 언제든 볼 수 있을 건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널? 왜? 아까처럼 직거를 보시지. 너 레지할 때 다른 과 선택해도 나 안 만날 것 같지? 내가 그 과 교수한테 다 말할 거야. 아무리 시험도 중요하다지만 인성이 바닥인 네가 네 동료들 중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거기서 평생 머무르겠지.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의사가 뭘 그렇게 대수라고 모가지에 힘만 빳빳이 들어가고 사람을 그렇게 홀대해? 진짜 실망이다.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착한 형수님이랑 엄마가 이럴 정도면 너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도 너 의사라고 빳빳이 구는 거 진짜 참는데 한계였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자 그냥. 난 우리 식구 무시하는 인간이랑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 대신 집이며 혼수며 다 네가 기책사유니 소송할 거야.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몸만 나가. 엄마가 해준 예물 싹 다 두고 나갈 준비하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서방님까지 파혼을 하겠다고 하자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랍시고 이 집에서 대우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썼는데 결국 그 못된 마음심보가 본인만 힘들게 한 꼴이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울더라도 나가서 울으라며 으름장을 놓고 내쫓으셨어요. 그대로 동서는 벗은 발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절 위로했어요. 재수없게 이 집에서 눈물바람이야. 당장 나가서 울던지 마음대로 해. 아님 네 집으로 가던지. 예, 여기다가 소금 뿌려라. 당신 괜찮아?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 집에? 하여튼 이번에 아주 잘 됐어. 의사랍시고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거 눈꼴 시렸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온종이한텐 좀 그렇지만 저런 여자랑 평생 사느니 애초에 끝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저런 며느리 볼 바엔 그냥 안 보고 말지. 원종이 마음 상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래.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연애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참고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 같네요. 저 괜찮으니까 형수님 마음이나 많이 달래주세요. 저도 저런 여자인 줄은 오늘에서야 정말 깨닫게 된 거거든요. 참나.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가라앉으셨는지 큰 굵은 소금을 가져와서 동서한테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놀란 동서는 그렇게 쫓겨났고 전 휴직해서 다시 병원으로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얼굴을 보니 엄청 사색이 되어 쳐다도 보지 못하는 꼴을 보니 인간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동서는 거의 의사랍시고 맨몸뚱이로 온 것이어서 가져갈 재산은 없었고요.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결혼식 후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또한 어림없었어요.
저희 집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파혼 사유는 무조건 동서 탓이었기 때문에 서방님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도 동서였어요. 결국 동서의 최후였습니다. 중간에 교수실에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혹시나 제가 본인 앞길을 막을까봐 하는 진정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 돌려보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모습 중에 제일 후지더군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의사가 돼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누가 알까 봐요. 제발 저 반성하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후지구나, 너. 인턴 나부랭이가 어디서 의사 행세하면서 깝죽거리길. 지금이라도 모든 거 내려놓고 나가. 난 여기서 네 얼굴 보면서 일할 자신이 없다. 너도 그렇지 않니? 아니, 난 괜찮아도 네가 괜찮겠어? 아무리 병원이 크다지만 언젠간 계속 마주칠 텐데. 그러니 애초에 인성관리 좀 잘하지 그랬니? 너 이러는 거 우습다.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런 애한테 내가 휘둘렸다는 게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전 동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무사히 출산휴가 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무식한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저를 볼 때마다 찔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만 해도 본인이 움찔하더니 결국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저런 인성을 가진 의사를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교수 권한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제발 저리듯 나가준 덕분에 병원에서 그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았어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다가 되려 옴짝달싹 못하게 된 동서. 이런 경우를 보고 정말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제 막 말문이 트여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요즘 하루하루 아이 재롱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낮잠 자는 틈을 타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또다시 남은 휴가를 하러 가야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여성이에요. 육아를 하다가 지칠 때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많이 위로도 받고 웃고 울기도 하는 평범한 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런 저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고 매우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그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남자친구는 여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이끌렸죠. 그렇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시어머니를 뵙는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치가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우리 아들,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바랬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결혼하고 일은 계속 할 거니? 아, 네 어머니.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경력도 단절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커리어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결혼하자마자 취직하는 애들 나 이해 못한다. 우리 지훈이가 뼈 빠지게 몸갈아 가면서 며느리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알겠니? 이건 약속해야 돼. 너도 무조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걸. 그리고 난 너희 집 해줄 형편 못 된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는 거의 드물긴 하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아놓은 것으로 전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훈이 애는 벌써 창가를 간다고 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속상해 소원. 시어머니는 취집은 절대 안 된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머님은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어요. 아니, 정정하자면 저에게 쓰는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워낙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거겠지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랬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도시 빌라를 구매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매일 드나들었고,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간섭하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어요. 우리도 집 정리하고 너희 곁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이랑 나 단둘이 외로워서 그래. 지훈이가 옆에 있어야 나도 마음 좀 놓이고. 어떠니? 거기 신도시라 병원이며 마트며 살기 좋다며. 그 근처로 우리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 어머님 혹시 여윳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집 처분하고 신도시로 오실 계획이시라면 자금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좀 멀지 않겠어요? 친구분들도 다 아직 지금 살고 계신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훈 씨랑 상의해서요. 멀긴 뭐가 멀어. 그리고 너 나한테 돈돈 운운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해야 돼? 참나. 너 혹시 우리 지훈이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는 너고 핏줄은 핏줄이야. 엄한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어? 그러게, 언니 웃긴다. 돈을 해줘도 오빠가 해주는 거지. 그걸 왜 언니가 상관해요? 벌써부터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야, 뭐야? 결혼했다고 오빠 돈이 언니 돈이라는 착각 절대 하지 마요. 알겠어요? 우리 셋은 핏줄이고 언니는 이방인일 뿐이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하냐며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설득하여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죠. 그리고 거의 한 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옆동에 살다 보니 어머님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침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는 시댁 식구들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해했지만 그저 저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언니, 나왔어요. 아우, 비밀번호 좀 쉬운 걸로 바꾸라니까. 우리 아침 먹으러 왔어요. 엄마랑 나랑 솜씨가 없잖아요. 얘, 뭐하니? 국이랑 밥 좀 내와라. 우리 지훈이 먹을 때 수저 2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차려라. 너 설거지도 하고 출근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아침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아, 엄마.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난감하게 정말.
어머, 오빠 웃긴다? 가까이 살면서 교류하고 지내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혹시 언니가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치라뇨, 아가씨.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불쑥불쑥 오시는 거 불편해요. 한두 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그러시니 저도 아침에 바쁜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신경 써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하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금세 안색이 돌변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결국엔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끝이 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남편은 가정 문제에서는 우유부단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동생이랑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죠. 한편으론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아가씨와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마음 좀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시누이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왔는 줄 아니? 너 우리 지훈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깟 시어머니랑 신우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요즘 사람들 시부모 봉양하는 사람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엄마, 진정해.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얼굴 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다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좀 배려해달라는 차원이었어요. 아,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드시고 천천히 있다가 가세요, 그럼. 본인이 누구 덕분에 평생 호강하고 살 건데 그래? 참나 어이없어. 남자 잘 만났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안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여이고 얼마나 오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뭔데 이 집에 들어와서 해방이야, 해방이? 아우, 너무 싫어. 확 저 신우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차려드리고 회사에 출근한 뒤 남편은 저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저를 달래주었죠.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늘 풀어줘서 고맙긴 했어요. 본인도 본인 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였는지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너무 미안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풀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는 할게. 아침마다 오시지 말라고. 너무하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만 의존하고 사셔서 그래. 뭐 안쓰럽기도 한데 나도 가끔 숨이 막히긴 해. 미안하다 정말.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지금이야 얼마 안 됐다지만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아침마다 매번. 아가씨도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빠한테 당당하게 용돈 타쓰고. 그것도 문제야.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정말 문제 많아, 이 집 식구.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동생도 이래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그저 오냐오냐만 하셔서 그래.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기분 풀어 자기야. 그렇게 남편은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죠. 금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던 터라 항상 기금속에 예민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를 하고 외출을 했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 어머님이 예물을 해주실 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설마 했어요. 이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었어? 목걸이 이거 진짜 아니야? 야, 너 심각하다. 얼른 병원 가봐. 아유, 이런 걸 왜 했어? 어? 어쩐지 계속 가렵더라. 아우, 미치겠네. 이거 가짜일 리가 없는데. 일단 미안해. 나 병원 좀 가볼게. 아니, 그거 시댁에서 해준 거 아니었어? 아우, 심각하다, 진짜. 얼른 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전 그 길로 친구와 헤어져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선 귀금속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금이 아닌 물건을 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예물은 다 가짜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예물도 많이 생략하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전 시누이 명품 가방에 시어머니 안마의자 그리고 시집 오면서 혼수며 예단 모두 어머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가짜 귀금속을 해주신 거예요. 순간 어이도 없고 내가 어머님께 정말 이런 가치조차 안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가짜 목걸이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에서 대접이 이 모양이라 눈물이 철철 났고 굴욕적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어머님 집을 방문하였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주신 예물들 혹시 가짜인가요? 저 오늘 피부과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가짜야? 참나, 너 웃긴다. 그럼 넌 내가 너한테 가짜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완전 억지 쓰고 있어, 정말.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예물 가짜냐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아우, 진짜 하다하다. 아니요, 오늘 피부과 갔다 왔는데 귀금속 알레르기라고 해서요. 제가 그만이면 그때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 예민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그리고 설사 가짜라고 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따지러 온 거니? 너 아주 시임을 우습게 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못 받아서 징징인데 이게 아주 복에 겨웠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제 목 상태가 이러니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마음이라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까지 찰난 척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떻다는 거야? 지목에 어울리는 게 저런 거니 내가 저런 거 해준 거지. 안 그러니? 사람은 어울리는 게 각자 있는 법이야. 너한테 어울리니까 그거 해준 거다. 그런데 뭐? 이게 호강에 겨웠지 아주. 그러니까 본인 값어치를 생각해야지 무슨. 진짜 금을 받겠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 혈압 오르겠다. 아, 기막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이건 뭐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제목을 보고도 금이 아닐 리가 없다고 화내는 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절 더 미워하셨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절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억울할 따름이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해해도 참 이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모녀에게 미움만 살까? 혹시 아들 뺏긴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대체 잘난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하고요. 아, 진짜 엄마도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내가 미안해. 다시 다른 걸로 사줄게. 정말 본인밖에 모르셔서 그래. 당신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당신 탓이겠어, 이게?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뿐인 거지. 진짜 널 속상하게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 진짜. 언제 그만하실까? 나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 자기랑 못 살아.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뭐 믿으라고 해도 이제 자기는 좀 신뢰를 잃었겠지만.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도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와는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오히려 본인들도 선물에 대해 캥기는 것이 있는지 볼 때마다 민망한지 집에도 덜 찾아오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니 정신적 스트레스는 조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임신을 하고 나니 조금은 남편에게 답답했던 점, 시댁이 서운한 점 모두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임신 축하해.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지금보다 더 듬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가 되는 만큼 너한테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날 더 믿어주길 바래. 알겠지? 내가 정말 훌륭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될 거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신이 아빠면 진짜 애는 든든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도 다정하니까 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아빠 없는 틈에 자라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 보였어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출입을 자제시켰죠.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쌍욕을 하셨지만 저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시애미를 못 오게 해? 서방 조종질에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참나 지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니까 누구 핏줄인데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여튼 새언니 너무 개인주의야. 저 사상 고쳐야 한다니까? 우리가 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오빠네랑 교류하려고 온 건데 꼭 저런다니까? 나중에 애 낳고 보자고 어디? 우리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새언니 가만 안 둘 거니까. 언니 임신 축하해요. 어디 한번 그렇게 우리 팽개치고 잘 살아보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잠 좀 자야 하니까 지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놀러 오세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그냥 조금 자제해달라고만 한 걸 텐데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거지. 돌려 말한다고 내가 못 알아들어? 하여튼 난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억지를 써대면서 저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더군요. 그냥 제 정신건강에 좋으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태교를 하며 임신 기간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시누이 취직 선물 겸 제가 만삭이 되니 병원에 같이 한 번씩 가주라며 시누이에게 차를 뽑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러라고 선뜻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앙금없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도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차 사줬으니 일 열심히 다녀. 그리고 너희 새언니 몸 무거우니까 가끔 병원도 태워다 주고, 알겠지? 그러라고 사준 거야. 고마워, 오빠. 그래도 취직했는데 이 정도는 타줘야지. 역시 우리 오빠가 센스랑 안목이 있다니까. 새언니도 나한테 맡겨. 아유, 우리 남매 보기 너무 좋다. 이제 지화도 차 생겼으니까 엄마랑 둘이 놀러 다니면 되겠네. 이거 내 물이야, 지아야.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 그래도 너네 새언니는 너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알겠다니까, 오빠. 걱정 마. 이제 조카도 태어났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럼. 아무튼 너무 고마워, 차 사줘서. 남편은 제가 몸도 무거워지고 차를 끌 수 없으니 시누이에게 뇌물 겸 취직 선물로 차를 사준 거였어요. 전 제 병원에 태워달라고 바란 적도 없지만 그냥 오빠가 동생 차 사준다는데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한동안 저한테 잘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가 차도 사줬겠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한테까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만삭인 저를 불러 김장을 하시겠다며 옆동으로 부랴부랴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만삭이어도 심각하게 유산기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 예정일이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예, 만삭 다 됐으니까 좀 움직여야 돼. 오늘 김장할 거니까 옆동으로 건너오거라. 그래야 나중에 순산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럼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고 금방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 배추 20포기를 전날 다 절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양념을 버무리라고 하셨고 본인과 시누이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온다고 했고요. 충분히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만삭 며느리 혼자 김장하게 하고 본인들은 나갔다 온다는 것이 제 기준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시누이는 깔깔대고 웃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주둥이를 꿰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니 언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임신 언니 혼자 하나? 옛날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했어. 어머님, 그래도 저 만삭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해요? 나 때는 50포기, 100포기도 혼자 있어. 그리고 이 김치 너넨 안 먹니? 내가 어제 절궜으니까 네가 양념 버무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언니는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본인이 희생할 생각은 1도 안 해 정말. 언니, 어차피 예정일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애 낳을 때 손폭 낳는 거 몰라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좀. 하여간 뭐 하나 시키면 말이 많아. 내 친구도 애 낳을 때 되니까 더 걷고 더 움직이더라고요. 기껏 언니 생각해서 일 만들어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표정 좀 풀어요. 아가씨도 꼭 시집가면 이런 대우 받길 바랄게요. 참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요.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저러는지. 시누이와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양념을 만들고 있었고 신우이와 어머님은 딱 나가려고 하는 그때 양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너무 놀라 나가려던 어머님과 신우이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선 언제든 양수가 터질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전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손주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지금? 너 이거 양념 다 버무려야지. 어차피 지금 가도 애 바로 안 나온다. 좀 늦게 가도 되니까 할 거는 해. 네?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병원 좀 데려다만 주세요, 그럼.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볼일 보시면 되잖아요. 언니, 가족끼리 무리한 요구하지 마요. 이거 차가 새 거고 시트도 얼마 안 된 건데 양수 터져서 어떻게 차에 탄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신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양수 터져가지고 이 시트에 앉겠다고? 전 가려면 택시 불러줄게요. 신우이의 말에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양수가 터져서 신차를 망친다니 진짜 천인 공로할 일이었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끙끙 이끌고 신우의 뺨을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어머니와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집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왔고 제 꼴을 보았죠. 니들도 내 인생이 무리다 정말. 무리야.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게. 나 양수 터졌는데 아가씨가 신차라 차 더러워진다고 못하게 하네?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 지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당신 차 대기시켜 얼른. 아, 이게 어디서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 뺨 때린 거 왜 빼? 오빠, 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거 있지? 새언니 정상 아니야. 오빠, 나 뺨 맞았다니까? 저게 내 뺨을 쳤다고. 오빠가 그 꼴을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이게 신우이 뺨을 쳐? 진짜 양수 그까짓 거 지금 터져도 애 나중에 나온다고. 애 지금 가도 좀 이따 나온다고.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정말? 얘 지훈아,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애가 눈빛이 돌았어. 남편도 이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의 뺨을 쳤어요. 남편조차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편에게 뺨을 맞고 나서야 신우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댁엔 날벼락이었던 거죠. 어머, 오빠, 나 지금 친 거야? 오빠, 낮에 뭐 잘못 먹었어? 새언니가 내 뺨을 쳤다니까? 지금 오빠가 날 쳤어? 어머, 지훈아, 지아를 왜 잡아? 네 마누라나 잡을 것이지.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러기 있는 거야 정말? 엄마 쓰러져.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놀란 저를 챙기기 급급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즉시 진이 빠져 병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와 저는 무사했어요. 그 와중에 난리통을 겪느라
정말 진통을 겪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남편이 병원에 나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병실에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와 차랑 엄마 집 다 처분했어. 내 병이라 이제 엄마랑 지와 보는 일 없을 거야. 정말 나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 오빠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떻게 이래? 입 다물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너랑 엄마 수십 번 참았어. 이제 용서 못해. 아니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신물나. 너네 엄마랑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고 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랑 엄마 어떻게 했니? 집이랑 차 다 내 돈이었으니까 알아서 둘이서 해결해. 네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 나랑도 끝이니까. 얘 지훈아, 넌 말이면 단주라니? 이 엄마를 그럼 내치겠다는 거야?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대니? 그만해요 이제. 며느리도 딸이야. 지아가 시집가서 똑같은 취급받으면 눈 안 들겠어요? 이제 질렸고 알아서 둘이 해결해. 내 가족은 아내랑 우리 딸뿐이니까 다신 찾지 마요. 모든 걸 다 뺏어가자 시누이는 울며불며 빌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그동안 엄청 참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 좀 말려줘요. 내가 그날은 심했어. 아니, 엄마가 양수 터져도 바로 애 안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한 건데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내 조카 낳을 줄 몰랐지. 언니, 마음 많이 상했죠? 미안해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지훈이 좀 말려줘라, 응? 지훈이가 한 번 화나면 우리도 못 말려. 그러니까 네가 좀 말려줘. 내가 왜요? 저 이걸 바라고 바랬어요. 이제 아줌마랑 네 얼굴 다신 안 보고 싶으니 찾아오지도 말고 손녀딸 볼 생각도 마요. 애랑 저랑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일푼 알거지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연기를 하네? 연기라뇨. 언니, 제발요. 언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오빠랑 우리 사이 알면 이럴 순 없잖아요. 언니가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언니 제발요.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판잔촌 가서 집을 얻든 내 할 바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 이 늙은 노인네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집이라도 있어야 잠이라도 자지. 지금 우리 찜질방에서 온 거야. 알 바 아니라고요, 아줌마. 알아서 하시라고. 어디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저한테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전 이 말을 끝에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호출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답니다. 당장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무보증 월세 원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번 일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저 제가 마음이 풀리게 되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 그날 양수 사건이 정말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뻔질나게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셨지만 저희의 무응답에 이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애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누이는 지금 공장 3교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월세에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가끔 공주처럼 자란 시누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 전에 한번 시누이가 남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집에 단돈 1원도 남겨주신 금액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혼자 자수성가했던 돈이기 때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절대 나눌 수 없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요. 아들보다도 돈, 오빠보다도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남편은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남편과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쏙빼 닮은 딸아이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행복을 즐기며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에서 날아다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주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나른한 오후 이곳에 저의 과거 이야기를 써보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대 초반, 지금으로서 늦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처녀라고 많이들 그러더군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워낙에 일을 열심히 했던 터라 제가 남편보다는 상사였고 사내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처음 남편네 집에 갔을 때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절 탐탁치 않아 하셨답니다. 나이도 남편보다 많고 직장에서도 상사라고 하니 보시기 불편하셨던 거죠. 처음엔 그런 시아버지를 그냥 옛날 분이니 내가 이해해야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살면서 큰 걸림돌이라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고 회사에 올인을 해? 거기다가 3살이 더 많다고? 아이고, 두이야. 그래도 좋은 여자예요. 능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요. 무슨 요즘 세상에 연상연하가 어떻다고. 행여나 며느리들애한테 그런 티 내지 마셔요. 나한테 한 것만으로도 족하니까요. 살면 얘네가 살지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티는 절대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왜 내 마음대로 표현을 못해? 참나. 아주 세상 좋아졌다.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나 하고 말이야. 다들 가장한테 말대꾸 좀 그만해. 건강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난 그래도 이 집 가장이야. 내 말 잘 들어. 아이고, 무슨 또 우리가 말대꾸를 했다고? 하여튼 성격 특이하다니까. 그냥 며느리들 애한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여튼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허락하는 줄 알아. 어디 여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시집올 생각을 해? 결혼 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제발 며느리한테 그런 티 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싫은 내색을 꽤나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남편한테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고 얘기는 들어서 놀란 건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저 역시 나이가 남편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연상연하가 흔하지도 않았고 거의 드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겠냐? 여하튼 너는 시집 잘 온 줄 알아. 이 정도 인물에 우리 집 같은 재력 가진 집에 네 나이에 시집 올 수나 있었겠니? 네가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간다고 한들 여자가 잘 나가 봤자지. 지금 내가 운영하는 건강원이 좀 작아졌는데 한때는 이 동네에서 줄 서서 운영할 정도였어.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지. 어머, 이는 또 그러신다. 진선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아버님이 워낙 옛날 분이라서 그러셔. 요즘 세상에 시댁 며느리 이런 게 어디 있다고. 그냥 행복하게 가족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죠. 여보도 참, 놀라겠어요. 아, 네,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일하는 분야에선 굉장히 알아주거든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상처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가족이 되는 것이니 좋게 받아들여야겠죠. 전 괜찮아요, 어머님. 아빠는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아빠, 그만하셔요. 참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가장의 위계가 이렇게 없어서요, 원. 어쨌든 가족이 된 이상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상처받아도 할 수 없지.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 아무래도 며느리인 네가 나한테 맞춰야겠지. 잘해보자꾸나, 우리. 조금은 투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고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과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한두 번씩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한사코 잔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주시곤 하였죠. 주름 관리 좀 해라. 네가 가뜩이나 우리 아들보다 3살이나 많은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야 되겠어? 이모가 닦고. 아, 네? 이모요? 아버님, 농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관리는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버진 또 괜히 그러셔 진짜. 자기야, 이쁘니까 신경 쓰지 마. 요즘 이 나이에 이 정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콩깍지가 뼈게 봐야 알지. 누가 봐도 네 이모다.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관리 잘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어. 남편보다 연상인 저 얘기를 그렇게 꺾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나이에 대해 위축되어 본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만 오면 늘 위축이 되었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머님은 참 많이도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이셔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길 무렵 전 한 번 더 승진을 하여 회사에서 여성 최초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축하해 정말. 당신이 이렇게 멋진 여자라는 게 실감난다. 나한텐 참 과분하다니까. 우리 승진 파티 하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뻐한다니까 너무 고맙다 나야말로. 우리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포 풀자. 당연하지. 당신 먼저 퇴근해 있으면 내가 장 받아가 들어갈게. 귀하신 사모님은 얼른 집에 가서
푹 쉬고 계셔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힘든데 무슨. 나가서 먹자 그냥. 자기 힘들까 봐 그래. 난 진짜 괜찮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런 건 남편이 제일 먼저 축하해줘야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만난 거 사들고 갈게. 참 다정한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기뻤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 씻고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고 화면 속의 주인공은 시아버지셨습니다. 말도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문을 열어드리니 노발대발 화부터 내시는 시아버님이셨어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방문에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죠. 문을 왜 이제 여냐? 네 시엠이랑 싸웠다. 여편 내가 기만 세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이불 있냐? 네? 네, 그럼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불은 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표정 참 떨떠름하다. 이 시간에 밥을 먹었겠냐? 얼른 상다리 딱 부러지게 차려봐라. 네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자. 애초에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거들 줄만 알았지. 너하니 나한테 직접 상 차려본 적 없잖아. 얼른 차려봐. 먹어보게. 이렇게 시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장을 봐서 등장을 하였고 시아버지는 남편 손에 들려있는 장바구니를 보곤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날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도 듣지 못했던 욕을 시아버지에게 듣게 되었죠.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으면서 억울했고 그저 본인 아들 다를까봐 그렇게 정정긍긍하신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니, 남자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네가 얘기해봐. 네가 네 남편 시켰냐? 어디 여자가 남편을 부려먹길? 네가 회사에서나 상사지 집에서도 상사인 줄 알아?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늙은 여우랑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귀한 서방을 부려먹어? 나 원참 늙은 여우 꼬임에 넘어가서는 너도 참 미련 맞다.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자기야, 미안해. 말도 없이 오셔놓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오늘 이 사람 승진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람 위해서 파티해주려고 한 건데 뭘 한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고요? 뭐야? 승진? 아니, 또 널 제치고 승진했다는 거야? 참나, 기가 세도 어지간히 세다. 남자 제치고 여자가 뭘 많이 할 줄 안다고? 참나. 그 회사 눈도 삐꾸랬냐? 알만하다 아주. 당장 때려치워. 다른 직장 가서 일하던지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여자들 밑에서 일을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제치고 감히? 아버님, 말씀 좀 가려하세요. 늙은 여우라뇨? 제가 정말 늙은 여우같이 행동하면 좋으시겠어요? 억울하지라도 않게 여우처럼 해볼까요? 어떻게 꼬였길래 말씀을 그리 하시냐고요. 기막혀. 가부장적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 승진했다고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남편 아낄 막은 천하의 나쁜 여자 취급을 하시다니 너무하세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네가 너무하지 내가 너무하냐고. 남편 아낄 막은 게 가장 못돼 처먹은 거지.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해? 저 역시 참고 참아왔던 게 폭발해버렸고
많은 얘기를 쓸 순 없지만 결혼하고부터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에 사실 좀 쌓여있던 터라 그냥 정말 욱하게 되었죠. 저의 발언에 시아버진 절 때리는 신용까지 해가며 화를 내셨고 남편이 간신히 중재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날의 그런 행동들이 저에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혔어요. 미안해. 우리 아빠지만 진짜 못 말린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풀래?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뭘 사과를 해? 당신 아버님이 사과해야지. 됐어. 나 아버님이랑 사적인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고 싶어.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같은 대우받는 며느리도 없을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 뭐가 너무해. 내가 우리 아빠 잘 알잖아. 진짜 미안해. 다신 못 그러시게 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되도록이면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많이 피했고 오히려 자주 보지 않으니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고 나이가 걱정되었지만 문제없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저보고 늙은 여우라고 부르던 시아버지 또한 기뻐하시며 생전하지도 않던 전화까지 하고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임신으로 효도를 한 셈이죠. 아이고, 잘했다. 네 시애미한테 들었는데 이제 12주라며? 아이고, 우리 복동이 장차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으면 넌 이제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이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기를 바란다.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에이, 성별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전 딸이어도 좋고 아들이어도 너무 좋은걸요. 이왕이면 다 같이 기뻐하면 좋겠지만 전 그냥 뱃속아이가 건강하게 낳아주기만을 바래요. 네, 그런 말 집어치워라. 이왕이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무슨. 아들의 건강하기만 하면 더 할 것도 없지. 부정 타니까 딸이랑 아들 둘 다 상관없다고 내뱉지 마라. 말이 씨가 들라. 무조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 아버님의 말에 기분이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딸이라고 하면 아버님은 저와 더불어 딸까지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별이 나오기도 전부터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딸을 얘기하며 정말 좋아하였어요. 아유, 난 우리 진선이 쏙 빼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쁠 거야. 아마 너 닮으면 엄청 똑소리 나겠지? 그러니까 나도 당신 닮은 딸이면 더 바랄 것도 없어. 요즘 세상에 아들 키워봤자지. 난 꼭 딸 하나 가지고 싶다, 정말.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손녀였으면 좋겠다. 에휴, 뭐가 어찌됐든 무조건 건강하게만 나와라. 아, 특히 진선이 너도 무리하지 말고 산모가 제일 중요해. 몸 건강히 있다가 무사히 만기 출산하면 제일 바랄 게 없지. 감사해요, 어머님. 가뜩이나 이것저것 하실 것도 많은데 저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너네 시애비 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아들 손주 바라시는데 전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너 건강만 잘 챙겨. 숨막히는 아버님 옆에 그래도 따뜻한 어머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아버님은 고리타분하고 절 힘들게 하였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고
저의 숨통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리고 16주가 지나 성별이 나왔고 아주 예쁜 공주님이라는 성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정확해지려면 20주가 지나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도 딸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며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딸이래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첫째는 딸이어야 한다니까 전 너무 기쁜 거 있죠? 아버님,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건강하게 잘 낳아주길 바라보아요. 할아버지가 기원하면 좋을 거예요. 어머, 너무 잘 됐다. 손녀라니. 아유, 아들밖에 없어서 얼마나 손녀딸이 기다려줬는데. 할미가 옷이나 한 벌 사줘야지. 뭐? 딸? 참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아들을 못 갖냐? 너네 시애미도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 오니까 내 아들처럼 잘난 아들 가지지 않았어? 근데 이게 다 네 나이가 많아서 염색체 이상으로 딸을 가지게 된 거지. 에휴. 이래서 내가 무조건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니까. 나이도 3살이나 많은 여자랑, 에휴. 우리 집 대 끊겼네, 진짜. 첫째 낳고 무조건 둘째 낳을 준비해. 둘째도 또 딸이면 셋째 낳을 준비하고. 참 어쩜 넌 한 번에 마음에 들지를 않니? 아, 진짜 또 그 막말. 하나하나 뱃속 아이한테까지 막말할 셈이세요? 저한텐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태어나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박을 하시겠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놈의 아들 사랑. 그렇게 아들 손주 가지고 싶으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더 낳으셔서 키우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이고, 진짜 여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얘 새아가 기분 풀어라. 내가 진짜 못 살아. 여보, 당장 사과해요. 그리고 염색체는 남자가 결정하는 건데 제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나요? 탓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아셨어요? 또다시 시아버지의 막말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였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답니다. 세상 그런 치욕과 자존심이 상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우리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난 상관없어. 오히려 딸이 더 좋아. 키울 우리가 좋으면 됐지.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가 하는 얘기 한 귀로 듣고 흘려. 진짜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내가 더 따끔하게 얘기할게. 너 기분 상하지 않게 사과하라고도 할 거고. 그러니까 울지 마. 뱃속 아기도 얼마나 슬퍼하겠어. 내가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보다 나이가 3살 많은 거랑 그리고 당신보다 승진 먼저 한 거? 그리고 딸 가진 거? 하나하나 다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애초에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울다가 뱃속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다르게 먹었어요. 이렇게 우울해할 수 없고 잊어버리자라고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딸을 가졌던 이유로 막말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약 한 박스가 제 앞으로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아버님 건강원에서 보낸 약이어서 아버님께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임신 4개월 때 만난 것 빼고는 출산할 달까지 한 번도 왕래가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미안해서 약을 쥐어 보냈나 싶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예요. 혹시 이 약 아버님이 지어 보내셨나요? 아버님 건강원이던데, 아니, 왜 저한테 이런 약을... 뭐 그때 이후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제 지어 보냈다. 사모한테 좋은 거래. 어머, 감사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됐고, 아이다 잘 나아라. 내가 했던 말 많이 새겨듣지 마. 나도 그때 흥분해서 좀 막말을 한 것 같으니까. 그 약은 바로 먹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 바로 뜯어서 먹어라. 얼른 좋은 기운 받아야지. 그 약이 얼마나 대단한 약인데. 어서 먹어. 웬일인지 나긋나긋하고 사과를 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손아래 사람인데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됐나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뜯어 한 포를 쭉 들이키던 그때 시어머니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가 미처 다 털어먹지 못했던 약봉지를 가로채며 소리를 지르셨죠. 아가, 당장 뵙고 어서 병원 가. 네 시애비가 사실 이 약에 뭐 넣은 줄 아니? 아우, 기가 막혀. 얼른 뱉어. 얼른. 시어머니의 말에 당장 뵙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진통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 후 바로 분만실에 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나오고 나서 응애하는 소리와 동시에 상가 병동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태껏 딸인 줄만 알고 있던 아이가 사실은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처음 딸로 보였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딸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엔 항상 다리를 계속적으로 꼬고 있는 바람에 성별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전 그냥 당연히 처음에 딸이라고 했었으니 딸인 줄만 알았고, 분만을 하고 보니 건강한 사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놀랐던 거죠. 어머, 제가 지난번에 성별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분명 초기에는 딸이었는데 아들일 수가. 중간에 우리 계속 아기가 뒤집어져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어서 몰랐잖아요. 아, 축하드려요.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사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 그래도 좋으시죠?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을 일인데요.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검진도 잘 못 간 저도 잘못이 있죠. 아들이라니, 뭐가 됐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곧이어 회복실로 오게 되었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또 나름대로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이 맴돌면서 화가 나고 시아버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은 시아버지가 어디서 듣고는 이것저것 약을 조제해 그 약을 먹으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속설을 듣고 이제 막달인 저에게 약을 보냈던 거예요. 정말이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나요? 막달인 아이의 성별이 바뀔 리 만무하지만 그걸 믿고 어떻게 증명된 약도 아닌 약을 저에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거기에 들어있는 약초 중 한 약초는 심지어 여자아이에겐 치명적인 약초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조제하여 약을 보낸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시어머닌 그걸 알자마자 불이 나게 약을 먹지 말라고 뛰어오신 거죠. 전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라며?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해준 약 먹고 아들로 바뀐 거잖아.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굿 초이스야. 어이가 없네요. 설마 하니 다 형성된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아들로 바뀌었겠어요? 애초에 아들이었고 그땐 초기라서 성별이 확실하지 않을 때였어요. 제가 바빠서 정기검진을 가지 못했던 것도 있고 갈 때마다 아이가 안 보여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아들이었더라고요. 그 약은 먹자마자 뱉었네요. 그 약초 중에 딸아이한테 치명적인 약초도 있는데 아버님은 범죄자예요. 딸아이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희 아들 볼 생각도 마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이니까. 당신 진짜 어쩜 사람이 그래요? 나 정말 소름 돋아서 평생 고지식한 당신인 줄은 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어. 나도 며느리의 몸조리 좀 해줄 겸 당분간 집에 가지 않을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어쩜 저리 사람이 무서울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예, 가자. 니네 아빠랑 얘기할 가치도 없어. 아빠, 다신 연락 마요. 아빠는 내 자식을 없앨 뻔했어. 그깟 성별이 뭐라고. 진선이 말대로 손잡을 생각 애초에 하지도 마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내 밥은 누가 차리라고?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랑 마누라가 날 등 돌리겠다는 거야? 평생을 먹여 살리느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이 정말 반성할 때까지 절대 보는 일 없을 거니까 그리 알아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끌어냈고 퇴원 후 저희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딸이든 아들이든 제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집에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그게 불편했는지 매일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가족 모두가 본인을 외면하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매일같이 편지 한 통씩 두고 가셨고 그걸 보는 마음은 좋지 않았고요. 미안하다, 아가야.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너한테 와닿진 않겠지만 모든 식구들이 떠나가고 많이 느꼈다. 식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내 사과를 당장에는 받아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녀든 손자든 상관이 없었는데 괜한 아집을 부렸어 내가. 항상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들 앞길 막는 거 아니냐고 핀잔을 주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는 너에게 고마워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러마. 당장의 마음을 풀라는 말은 아니야. 언젠간 마음이 풀릴 때 꼭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너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사과를 해야 하지만 너한테 먼저 해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등등의 편지였어요.
쉽게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매일같이 집 앞 우체통에 편지를 두고 가신다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였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 얘기론 굉장히 깡마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늘 술만 드신다고 했거든요. 참 마음이 뭔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서서히 허물어지더라고요. 애엄마가 되어서 그런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맘 다 똑같지. 뭐 아버님이 유별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은 완화되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의중을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시아버지지만 모든 걸 해탈하신 듯 했어요. 이제 내려가 볼까 해. 에휴, 너 생각하면 너네 시아버지랑 끝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참 나도 우습지? 35년 보부 생활이 뭐라고. 그렇게 무서운 양반인데 왜 끝을 내지 못하는지. 미안하다. 너 볼 면목이 내가 없어. 너한테 용서란 말은 안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마음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이 무탈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 된 거죠. 아버님도 순간 너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고 처음보단 많이 나아졌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라고 할게. 진짜 미련한 양반 같으니라고.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버님과 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죠. 그래도 감사해요. 전 어머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네요. 아버님 옆이 아니라 제 옆을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지. 어쨌든 네가 이렇게 마음 넓게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아주 고쳐놓을 거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오히려 아버님 편만 두둔했다면 더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제 편이 되어주니 오히려 더 쉽게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과는 그 뒤로 대면대면해요. 물론 제 눈치를 엄청 보신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치는커녕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본인의 마음을 다 고지고대로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그렇게 가부장적이던 시아버지께서 이젠 시어머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는 점과 저희 부부 일에 아예 일절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면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 하시기 바빠 말을 아끼시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보, 여기 빨리 청소기질 좀 해요. 아니, 아까 청소한다던 양반이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해? 그러려면 하지를 마요. 아유, 미안해요. 얼른 할게. 아가야, 여기 와서 좀 앉아라. 오느라 힘들었지? 내가 너 주려고 식혜도 해놨다. 네, 감사히 먹을게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애기 많이 컸죠?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던지. 어머, 그랬구나. 나도 우리 장손 보고 싶었지. 당신은 거기서 뭐하러 서 있어요? 얼른 식혜 내오지 않고. 눈치 없어서는 빨리빠릿하게 움직여요. 당신이 지금 이 집에 붙어 있는 게 이런 거라도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나도 우리 손주 안아보고 싶은데
혹시 안아볼 수 있을까? 한 번도 안아보질 못해가지고 안아보고 싶다. 아니요, 안 돼요. 손녀였음 눈길도 안 줬을 손주인데요, 뭐.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 용서한 거 아니니까 안을 생각 마세요.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한 번을 안아보란 소리도 안 하고. 에휴, 알겠다. 내가 손주 안을 날만 기다리며 너희 마음 풀릴 때까지 이렇게 더 노력할게. 약속했으니까. 시아버진 정말 지금까지 혹독히 벌을 받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안아보고 싶어 하던 손자도 안지 못하고 늘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느라 바쁘신데 혼자 벌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건 1년의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님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잘 깨달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구들의 소중함도 깨닫고 계시고 한없이 가부장적이시고 본인밖에 모르시던 아버님은 정말이지 지금은 가족 바보가 되셨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야 본인의 모든 잘못들을 깨달으신 거죠. 그 덕분에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는데 가끔 죄송스러울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일들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그러이 풀릴 날이 오겠죠.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론 가족들이 조금 더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어쩌면 잘된 일일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스러워지네요. 이번 주말은 조금 아버님께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겠죠. 항상 후회뿐인 인생이고 늘 앞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고 반성하다 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